증시 격언 중에 소문에서 사서 네. 뉴스에 팔아라 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발빠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더 시장 이슈에 심층적으로 분석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이슈앤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장에서 화두가 될 만한 이슈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간밤 뉴욕 증시는 또다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호재가 없는 가운데 월가에서는 증시에 대한 비관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관계자는 재정절벽 협상이 내년까지 이어지며 증시에 부담을 가할 것이라며 시장이 전반적인 상승 견인 기조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장이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한 어려움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연말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이 연말 소비 시즌을 기다리고 있지만 전 세계 경기가 둔화되는 국면에 놓여 있어 내년 상반기까지 경기가 하향 곡선을 그릴 수 있다며 경기 방어 성격인 내수주 위주의 매매가 안전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은 CJ 헬로비전에 대해 공모 과정의 수급 악재 해소에 다소 시간이 필요하지만 중기적으로는 펀더멘털이 부각된다며 목표가 2만 원,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또한 CJ 헬로비전은 경기 방어적인 업종인데다 방송의 디지털 전환율과 결합률 상승을 통해 질적 성장이 가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1인 가구가 국내 전체 가구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크게 늘었습니다. 늦은 결혼과 고령화 등에 따른 1인 가구 급증은 한국 가정의 모습을 크게 바꿔놓고 있으며 주식시장에서는 각 업종 및 기업에 대한 투자 지형이 변하고 있습니다. 네, 이슈앤뉴스 오늘은 우진투자컨설팅 이성규 팀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뭐 하나 딱히 믿을 구석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간밤에는 미국 쪽 지표도 좀 부진했고 막바지 실적도 성적이 양호하진 않았네요. 네. 이런 가운데 점점 월가에서는 증시와 경제에 대해서 또 비관론을 내놓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그 비관론 자체가 좀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일단 지표 자체는 좀 많이 부진하게 나왔죠. 물론 샌디에 그 미국의 영향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것보다도 이제 평균적으로 이제 내보게 되니까 그 부분마저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하게 되면서 이런 경제가 미국 경제가 정말 회복하고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문이 들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뿐만이 아니죠. 그 미국 월마트의 실적 발표가 이어졌는데요. 역시나 좀 부진했던 것이 이게 시장 자체를 좀 이렇게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락폭은 좀 이렇게 작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월마트 같은 경우가 미국 그 소비 산업에 있어서 상당히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월마트의 실적이 일종의 말하면 그 미국의 경제를 말해주는 대표적 지수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표적으로 그 이마트 지수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발표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실적 부분들이 진짜 소비가 살아나고 있냐 없냐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어제장에서 그래서 다우지수를 누른 경우는 일단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증가도 있었지만 월마트의 실적이 부진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그 하락폭이 크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소매업체들이죠. 그 소매업체들도 이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만 오히려 예상 수익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낙폭을 좀 이렇게 줄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비관적 증시 전망이 좀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실제 조사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그 AAII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비관론자들이 늘어나는 추세가 한 9% 정도 늘어났고요. 낙관론자들은 한 7% 정도 기존에 비해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만큼 비관론자들이 훨씬 더 많은 장세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상 그렇죠. 증시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관론과 낙관론에 따라서 움직이곤 하지만 실제적으로 바닥을 다지는 경우 같은 경우는 비관론자들이 점점 더 많아질 때 오히려 증시는 메리트가 있는 쪽으로 간다라는 점을 우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크게 염려할 상황만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그 많은 그 시장 투자자들이 이제 예측하고 금융기관들이 예측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증시가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물론 실적도 있었습니다만 실적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존에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죠. 우리나라 증시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이 이 3분기를 지나서 4분기까지도 그렇게 회복세를 보이지 못할 것이다라는 예측을 이미 내놨었는데요. 사실상 지금 주가가 눌리는 것은 바로 미국의 재정절벽 이슈가 가장 크게 누르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버냉키 의장의 이번 달 말에도 연설이 있죠. 연설이 있고 물론 그 미국의 그 IT 연말 랠리 소비 시즌이 이제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땡스기빙 데이를 지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연말 랠리 소비 시즌으로 다가오는데요. 일단은 그런 기대감들이 아직까지도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장에서 다우지수가 그렇게 급락을 하지 않은 그런 여파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장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물론 지금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동반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동반 매도하고요. 코스닥에서도 기관 같은 경우는 특히나 뭐 1,000억 원, 코스닥 대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매물을 내놓는 모습인데 그렇긴 하지만 지금 외국인들의 그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지금 10시를 전후로 해서 원래 1,000억 원대의 현물에서 매물이 나오게 되면 증시는 상대적으로 반등을 하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장 같은 경우는 지금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지금 현물에서는 283억 원 정도의 순매물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것은 그렇죠. 비관론자가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미국의 그 경기 회복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실 거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저평가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매수를 해볼 만한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행사는 한국에서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최근에 보니까 유니클로라는 매장이 명동에서 히트텍이라는 티셔츠를 반값 할인을 했는데요. 정말 2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려서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일각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단순히 그 반값 할인으로 인한 영업이익은 크지 않다. 오히려 그 홍보에 더 집중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어떤 실적의 이슈가 발생하기는 쉽지 않은 이벤트다라는 우려감도 좀 있는데요. 네.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마진은 크게 남지 않죠. 그러니까 이 재고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재고 소진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재고를 소진하는 기업들이 이제 재고를 소진하게 되면서 말 그대로 자기 회사의 상품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배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비용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마케팅 비용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맞는 것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들을 보게 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에이블 CNC가 그 공병 마케팅을 굉장히 크게 대대적으로 했죠. 네. 결국 그 미샤의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그 소비자들이 누구였었냐면 바로 SK2 그 소비자였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넘어와서 사실상 그런 것들은 일시적 비용이 탕감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일시적 비용으로 해서 말 그대로 순이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만 미래 성장성을 보게 된다면 당연히 그 고객들은 계속해서 또 사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은 마케팅이고 특히나 이런 불황 시기에는 더더욱 더 움츠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쪽이 향후에 시장 지배력을 넓히는 데는 훨씬 더 좋은 전략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순이익이 감소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너무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다만 그런 다음 분기까지 그런 실적 개선세가 이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당히 좀 우려감들이 그러니까 소비자 충성도가 그렇게 생각보다는 크지 않다라는 점을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잠깐 얘기를 해봤지만 이렇게 비관론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서도요. 네. 연말에 가면 갈수록 연말 랠리,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니클로 네. 얘기도 해주셨다시피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고요. 쇼핑과 소비에 관련 시즌이 돌아오면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팀장님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대표적으로 그 미국의 연말 랠리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수요가 일어나는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IT와 의류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뿐만이 아니라요. 이제 그 땡스기빙 데이 추승감사절을 끝나고 나서 블랙 프라이데이를 끝나고 나서 그런 것들이 수요가 점점 더 일어나고 특히나 연말에 가게 되면 그 크리스마스 헐리데이 시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그러니까 박싱데이라고 보통 하죠. 그 부분까지 소비가 굉장히 큰 폭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기대를 많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나오는 것은 그렇습니다. 글로벌 이 IT 업체들이나 아니면 의류 업체들이 몇 % 정도의 할인을 하냐면 지금 현재 마케팅 전략으로 인해서 30에서 50% 정도를 할인 전략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소비자들이 물론 소비를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가계에 소득이 충분한 상태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제품 가격이 30에서 50% 할인된다는 건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지금 예상하고 있는 소비 그 추이가 너무나 낮기 때문에 그런 예상했던 것보다는 오히려 증가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죠. 이런 것들을 이제 할인해서 팔게 될 때는 보통 하나만 팔게 되면 너무나 수익성에 타격을 입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트로 묶어서 이제 할인 판매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 이 세트 재고 해소 같은 경우는 일본의 그러니까 일반은 그 단일 품목을
할인해서 파는 것보다는 그래도 수익성이 많이 남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론 할인해서 팔게 되지만 세트로 팔았을 경우에는 그 제품들을 또 다시 한번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단일 판매 품목보다는 상당히 좋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요. 이런 것들이 또 재고가 역시나 빠르게 해소가 되게 된다면 또 공장 가동률이 돌아가야겠죠. 말 그대로 신제품 출시라든지 아니면 기존 제품들에 대해서 다시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일단 공장 가동률 자체가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IT 그 대표 기업들이 과연 미국의 연말연휴 시즌에 있어서 수혜를 입을 것인가 못 입을 것인가인데요. 사실상 이 부분은 삼성전자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의 그 브랜드 인지도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일단 긍정적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최근 들어서 이 디스플레이 업종들이 상당히 좀 각광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디스플레이 업종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제품에 대해서 광고 효과를 시각적으로 누릴 수 있는 가장 쉬운 수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업체들이 이 디스플레이 광고를 상당히 많이 선호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뭐 인터넷 포털에서 그 디스플레이 광고도 있지만 전광판에 들어가는 그런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또 다시 한번 패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디스플레이 업종들의 그 마진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그런 역시나 전망들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